자, 지금까지는 2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환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3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이제 변환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단한 3차원 상에서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별거 없어요. 단지 2x2 매트릭스가 3x3 매트릭스로 이렇게 확장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얼만큼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고 싶은지 요소를 이렇게 다이아고널에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3D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 y, z 어떤 점을 요 매트릭스랑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스케일링이 된 점의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sx, sy, sg를 2로 해서 요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꾸미게 되고 각 점에 이런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크기가 2배로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반대로는 아니고 x방향으로는 2배, y방향으로는 0.5배, z방향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요렇게 x방향으로 쭉 늘어난 요런 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델을 얻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결국에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모델을 표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 삼각형은 버텍스 위치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버텍스라고 할게요. 버텍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버텍스의 위치들을 변환을 하면 전체 모델이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다 이런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각각 점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변하게 돼서 결국에 그것들로 삼각형을 꾸미게 되면 전체 모델이 이렇게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이 세 축에 대해서 모두 같은 양만큼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걔네들을 우리가 유니폼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축마다 다른 배율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논 유니폼 스케일링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테이션인데, 이 로테이션이 이제 조금 3차원에서는 복잡해져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원 로테이션을 할 때는 회전 각도, 그쵸? 세타만 가지고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원에서는 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지, 이 액시스 오브 로테이션이 필요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X축, Y축, Z축에 대한 회전을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G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을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주전자 모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모델이라고 할 때 이 각각의 점들의 회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점 위치를 이 G축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하게 되면은 각각의 점이 트랜스폼이 돼서 이렇게 모델이 바뀌게 되겠죠. 이게 지금 2차원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세타를 가지고 했던 요 회전 행렬하고 동일하고, 나머지 G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회전 행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G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모든 점의 G 값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주전자 끝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이 G 평면에서 G 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의 G축이니까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G축을 기준으로 회전했다는 얘기는 얘는 항상 U 위에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죠. 즉 G 값은 고정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 값은 그대로 있는데 X하고 Y 방향 좌표는
이전의 2차원 회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회전 행렬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화살표를 이상한 데다가 얹네요. 이 그림에서 여기에 이렇게 지축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회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요게 지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이고요. 나머지 축도 한번 보죠. X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림에서는 여기에 있죠. 자, 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주전자가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각 버텍스가 위치가 변해서.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X축 좌표는 변하지가 않아요. 나머지 Y하고 G축 좌표가 변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Y하고 G축이 변하는 회전 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X방향 아니죠. X축을 기준으로 한 회전이거든요. 자, 이 나머지 글은 우리가 G축 방향에 대한 회전을 바탕으로 X축 기준으로 한 회전 행렬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X축 기준 회전, G축 기준 회전, Y축 기준 회전은 그냥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될 정도로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X축 기준 회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로는 로하고 컬럼은 100으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얘도 요거 고정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에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요 Y축 기준 회전은 여기는 고정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입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Y축 기준으로 하면은 사인에 마이너스 붙는 부호가 달라진다. 그렇게 하면 이게 Y축, X축, Z축 기준 회전입니다. 외워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외우기 싫다 하면 요거 읽어보시고 요 유도 과정 한번 보시고요. 자리에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헷갈리실 수 있는 거는 회전의 방향인데요. 자, X축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을 자, 엄지손가락을 X방향에 두고요. 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두고 이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겠죠. 괜찮네. 네. 그래서 요게 X축. 그래서 Y축에서 G축 방향으로 손가락이 말리죠. 그게 회전 방향입니다. G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오른손이니까 이제 여기가 손등이 되겠죠. 아, 이건 잘 못 그리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G축에 엄지손가락을 두고 X에서 Y 방향으로 손가락이 말리죠. 그러니까 그게 회전 방향입니다. Y축도 마찬가지고요. Y축 회전축을 엄지손가락에 두고 손가락이 말리는 방향으로 오른손이 말리는 방향으로 회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차원 회전 행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2차원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양의 X축에서 양의 Y축으로 가는 걸로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치면 이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을 한다고 했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회전에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랑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클락와이즈랑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은 회전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클락와이즈에서 90도 회전을 한 거랑 클락와이즈에서 90도 회전한 거랑은 회전 각도가 마이너스 음수로 바뀌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델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RY니까 Y축을 회전축으로 두고 90도만큼 회전을 하면은 카운터 클럭와이즈가 이제 오른쪽
라이트 핸디드 오른손 기준으로 한 회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Z에서 X축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주둥이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카운터 클락 Y즈면 왼손 기준 회전이 되고 회전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의 다 요거 기준으로 할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만약에 어디서 클락 와이즈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한다고 치면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2D 얘기할 때 스케일링하고 로테이션이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이 됐는데 트랜슬레이션은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이 안 돼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해서 트랜슬레이션도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어떤 점이 뭐 3, 4, 5, 6이다 라고 하면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갖는 점의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상 좌표는 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쓸 필요 없었죠. 이렇게 요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좌표고 이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상 좌표 표현입니다. 물론 당연히 얘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쓴 거랑 같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3x3 회전이든 로테이션이든 우리가 4x4로 확장을 시켜야 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 똑같이 변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로우와 컬럼을 0001로 추가해서 확장을 하면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차원 변환 행렬에 관한 얘기였고요. 어떻게 보면 변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은 이거 많이 넘어갔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얘기를 하면서 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클립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는 트랜스폼들을 계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월드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설명을 처음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원상의 트랜스폼을 기준으로 시작으로 해서 방금 전까지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제 생각에 지금 동영상을 연속해서 찍기는 할 거지만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수요일 강의 내용으로 집어넣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금요일부터 보시게 될 텐데 실제로 그럼 월드 트랜스폼이란 게 뭐고 지금까지 배운 이 트랜스폼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